1985년 1월 28일 미국 LA에서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이 끝난 저녁 8시쯤 시상식에 참석한 스타들은 모두들 하나같이 어느 스튜디오로 향했는데요. 그리고 늦은 밤 이날 스튜디오에서는 팝 역사의 한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슈퍼스타라는 프라이드를 내려놓은 하룻밤의 찬가, 오늘의 팝스테이션 We Are The World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이자 사회운동가인 밥 겔도프는 우연히 BBC의 뉴스를 보게 됩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아이들과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까지 배고픔에 허덕이는 에티오피아의 참상을 목격했죠. 충격에 휩싸인 밥은 자신이 발을 벗고 나서야 할 때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영국의 슈퍼스타들을 모아 밴드 에이드라는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 Do They Know It's Christmas라는 자선 노래를 만들었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발표된 이 노래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15개 국가에서 1위를 달성, 녹음액 목표치의 100배가 넘는 수치를 달성하는 등 냉전으로 얼어붙은 국제 정세에 따뜻한 손난로 역할을 하게 되었죠. 밴드에이드의 대성공을 지켜본 이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가수 겸 인권운동가 해리 벨라폰테. 해리는 마틴 루터 킹부터 넬슨 만델라까지 위인들과 돈독한 우정을 맺으며 인권 문제에 앞장선 인물인데요. 밴드에이드의 성공을 지켜보며 해리는 미국에도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미국 음반 산업의 거물 켄 크레이건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죠. 켄 크레이건이 처음으로 섭외한 이는 바로 라이오넬 리치였습니다. 1980년대 전성기를 누리던 라이오넬 리치, 빌보드 차트를 휩쓰는 히트메이커이자 무엇보다도 당시 음악계의 마당발로 통하고 있었죠. 이제는 흑인도 흑인을 도울 수 있다. 굶주리는 흑인들을 돌봐야 한다는 메시지에 라이오넬 리치는 흔쾌히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큰 프로젝트를 온전히 혼자서 할 수는 없는 노릇, 많은 인원과 작업을 통솔할 프로듀서가 필요했는데요. 라이오넬 리치는 이 역할을 맡아줄 적임자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바로 지구상 최고의 프로듀서 퀸시 존스였죠.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음악. 라이오넬 리치는 퀸시 존스의 추천으로 마이클 잭슨과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였지만 단 한 번도 함께 곡을 써본 적이 없었다고 하죠. 그렇게 시작된 작업, 라이오넬 리치가 코드를 연주하면 마이클 잭슨이 멜로디를 쌓는 방식이었는데요. 여기에 잭슨이 가사를 덧대며 역사적인 대곡의 뼈대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과연 가수들을 어떻게 한자리에 모으느냐였습니다. 개인 투어부터 앨범 작업까지 수십 명의 스케줄을 조율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러던 와중 떠오른 묘수는 바로 시상식이었습니다. 슈퍼스타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자리, 바로 LA에서 펼쳐질 1985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마침 이날 시상식의 호스트도 라이오넬 리치였죠. 그렇게 정해진 녹음 일정과 장소는 시상식이 끝난 당일, 그리고 시상식 근처의 A&M 스튜디오로 결정됩니다. 모든 게 긴박한 상황, 녹음을 불과 4일 앞두고 가수들에게 데모테이프와 초대장이 전해졌는데요. 이 초대장에도 녹음 장소는 대회비였습니다. 혹여나 장소가 유출되면 사람들이 몰릴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녹음은 무산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죠. 여담으로 가수들은 데모테이프를 듣기도 전에 퀸시 존스와 마이클 잭슨, 라이오넬 리치가 참여한다는 소식만 듣고 녹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1985년 1월 28일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열리는 날이자 대망의 녹음일이 찾아왔습니다. A&M 스튜디오로 하나둘씩 도착하는 가수들, 그 몇몇은 화려함의 극치였는데요. 음악계 대부 레이 찰스, 디바의 원조 디언 워윅, 컨트리 시인 윌리 넬슨, 사이먼 앤 가펑클의 폴 사이먼, 컨트리 팝의 대부 케니 로저스, 파격의 아이콘 신디 로퍼, 로큰롤의 여왕 티나 터너, 음유 시인 빌리 조엘, 흑진주 다이애나 로즈, 음악계의 거인 밥 딜런, 미국 록의 상징 브루스 스프링스틴 등 그야말로 팝의 역사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죠. 여담으로 이때 전성기를 구가한 프린스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까칠한 프린스는 혼자 작업하는 걸 더 편해했고 후에 기타 솔로로 참여하는 걸 제안했지만 곡 구성상 필요하지 않아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돈나 역시 녹음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업계에서는 마돈나가 선정성으로 떠올랐다며 안 입고 온 시선을 보냈고, 세속적인 노래를 발표하던 마돈나가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죠. 다시 돌아와 A&M 스튜디오. 날고기는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는 출입 금지였습니다.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은 USA for Africa. 여기서 USA는 미국이 아닌 United Support of Artist를 가리키는데요. 앞서 영국에서 시작된 밴드에이드와의 은근한 자존심 싸움에서 기인한 약어로 여기서 USA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게 됐죠.
그렇게 마이크 앞에선 슈퍼스타들과 오케스트레이터로 자리한 퀸시 존스, 녹음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개성이 뚜렷한 가수들은 크고 작은 말썽을 부렸는데요. 티나 터너는 피쉬버거를 달라며 노래를 불렀고 신디 로퍼는 펩시의 광고 음악 같다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죠. 이 와중에 스와힐리어로 가사를 바꾸자는 스티비 원더의 아이디어와 즉석에서 가사를 추가하자는 마이클 잭슨의 제안은 애꿎은 시간만 잡아먹을 뿐. 하지만 라이오넬 리치와 퀸시 존스는 모두를 침착하게 어르고 달랬습니다. 이들을 모두 모으는 건 다시 없을 기회, 데이를 위한 숭고한 작업이기에 모든 상황을 유연하게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런 모습에 동요한 슈퍼스타들, 퀸시 존스는 스튜디오 문 앞에 한 문장을 써놓으며 이날 녹음에 임하는 자세를 상기시켰습니다. 여기 스티비 원더는 오늘 녹음이 끝나지 않으면 레이 찰스와 자신이 모두를 차로 데려다주겠다는 농담을 건네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도 했죠. 휴식 시간에는 모두가 간식을 먹고 서로의 사인을 받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업계에서 내로라 하는 이들이지만 사실은 서로의 팬임을 밝히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다시 시작된 솔로 파트 녹음, 모두들 각자의 이름을 바닥에 놓고 반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각자의 개성과 해프닝이 담겨 있었죠. 폴 사이먼과 케니 로저스의 하모니, 기술적인 문제로 지연된 듀언 워익의 파트, 술에 취해 실수를 연발한 알제로, 프린스 대신 투입된 휴이 루이스의 솔로 파트, 과한 액세서리 때문에 마이크에 잡음이 들어갔던 신디 로퍼 등 별의별 사건들이 있었죠. 마지막 남은 두 사람은 밥 딜런과 브루스 스프링스틴이었습니다. 뮤지션들의 뮤지션으로 불리는 두 사람 모두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평소에 많은 이들과 작업을 하지 않는 밥 딜런, 어색해하던 그를 웃게 한 건 스티비 원더였습니다. 밥 딜런의 목소리를 따라하며 유쾌한 디렉팅을 선보였는데요. 여기에 라이오넬 리치가 최소 인원만 남아줄 것을 부탁하며 밥 딜런은 편안하게 녹음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파트, 투어를 막 끝낸 상태라 목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모두의 걱정을 떨쳐내는 멋진 탁성으로 화려하게 대던원의 마무리를 장식했죠. 그렇게 모든 녹음이 끝난 시간은 아침 8시, 장장 반나절가량의 대형 프로젝트가 무사히 막을 내렸습니다. 수십 명의 슈퍼스타들을 지휘하고 통솔한 퀸시 존스는 이 작업을 마치 콜라병에 수박을 넣는 것과 같았다고 회상했죠. 그리고 더욱 완성도 높은 작업을 위해 퀸시 존스는 레이 찰스와 스티비 원더, 제임스 잉그램 등을 따로 불러 이후 추가 녹음까지 거쳤다고 합니다. 퀸시 존스가 왜 세계 최고의 프로듀서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인종과 성별, 세대의 장벽을 허문 We Are The World는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발매 후 첫 주 만에 100만 장을 판매했고 전 세계 음악 차트 정상을 차지하는가 하면 다음해 그래미에서는 올해 레코드와 올해 노래를 수상하는 등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We Are The World는 현재까지 대략 2천만 장 이상이 판매되며 역대 8위의 싱글 판매고 기록을 가지고 있죠. 여담으로 We Are The World를 이어 로커들이 모여 만든 Here and Aid라는 자선 그룹이 탄생하기도 했고 2010년 IT 대지진을 돕기 위해 25주년 기념 리메이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이라는 다큐필름으로 제작됐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와 슈퍼스타들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리운 이들을 추억할 수 있었죠. 기념비적인 노래 We Are The World는 하나된 지구촌을 만드는 단초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오늘, 어쩌면 이 노래가 가장 필요한 시기는 지금이 아닐까요?